기존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사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으론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 싸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단지 내 상가 투자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분당 재건축 에피소드 서현역 역세권 아파트 분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세권의 반경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마스터 플랜이 공개되지 않은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몇 미터 범위까지를 역세권으로 볼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서울 역세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로 유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 반경까지를 1차 역세권으로 보고 있고요. 또 2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500m 반경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적용되는 역세권 반경 역시 420m 정도로 상당히 넓게 그 범위, 반경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분당에서 역세권의 반경으로 추론하는 그 범위도 제가 기본적으로 한 500m 반경까지를 2차 역세권 반경이다 라고 유추해서 해석을 한번 했고요. 또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정비구역, 이게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한 개의 마을, 한 개의 구역을 이런 식으로 고밀개발과 더불어서 기반시설 확충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구단위 형태로 한 개의 구역 권역화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지금 1기 신도시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종상향 같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로는 더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서현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시범단지들이 1기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차 자체가 이미 30년 차를 넘어서 한 33년 차에 다가와지고 있고요. 또 해당 지역 가보시면 이미 통합 재건축을 요청하면서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하는 이 해당 시범단지 아파트들은 상당히 그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순서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역 역세권 반경에 속하는 단지가 어떤 단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현역은 기본적으로 상업지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기존의 분당이 정자역 역세권 상업지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서현역 로데오 거리가 분당의 중심적인 상업지구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서편에는 분당구청과 이런 광장, 공원들이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역세권 반경에 속하는 단지가 다른 역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가 속하는지 한번 봤더니 500m 반경 안에 속하는 단지는 3개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시범단지 삼성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1, 2차 역세권에 일부 포함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위쪽으로는 임해촌 한신 2단지가 2차 역세권, 그러니까 반경 500m의 한 일부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들 기존의 지구 단위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한번 봤을 때 삼성 한신 같은 경우는 192%를 상한 용적률로 하고 있고요. 또 시범 한양아파트도 211%, 또 임해촌 같은 경우에도 200% 초반대, 그래서 해당 200% 초반대 정도 용적률에 맞춰서 현재 아파트가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대들을 봤을 때 다른 분당 지역과 견주어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들도 가격적인 하락폭이 2021년 이후로 거의 30% 이상씩도 나온 지역이 있는 반면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선을 치르면서 나왔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또 학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가격에 대한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됐더라도 최근 들어서 호가는 이미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최근에는 이런 통합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다 보니까 매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매물 개수만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도 제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야탐역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는 이 성남공항으로 인해서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돼 있고 또 고도 제한이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는 단지들이 일부 있었는데, 서현역 역세권 단지 중에서는 한양 아파트만 고도 제한이 일부 설정이 돼 있었고요. 또 해당 높이 자체가 건축할 때의 그 고도 제한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높이로 설정이 돼 있어서 오늘 살펴볼 단지는 고도 제한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단지별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범단지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우선 삼성 한신아파트부터 한번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공공기여로 기부 체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세팅한 바로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역세권 반경 500m에 속하는 땅이 한 62% 정도가 되는데, 해당 면적은 준주거로 종상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종상향을 했을 때 상한 용적률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400%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남아있는 땅과 종상향 면적을 가중평균해서 용적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355%가량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부 체납은 종상향 한 면적의 30%의 땅을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기부 체납 토지 이외에는 임대주택이라던가 현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진행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공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기여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한번 연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2,900여 세대, 그러니까 건축 세대로 봤을 때는 조합원분들께서 1781세대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평수를 동일하게 받아가고도 1100여 세대의 일반 분양분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분양은 24평짜리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각 해당 호실들을 한 평당 4천 정도, 그러니까 10억 중반대 정도로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부 체납을 너무 이제 전체를 준주거로 종상향 하면서도 플러스 500%, 600%를 적용받지 않아도 일부 사업성에 개선되는 효과가 드러났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은 일부 납부는 해야겠지만 이 전체 사업성, 그러니까 단지 전체의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다.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역세권의 반경에 속하는 필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약 72%의 땅을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면서 30% 동일하게 준주거로 종상향된 면적의 30%를 기부 체납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된 용적률은 367%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용적률을 더 많이 적용받으니까 조합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는 평형비를 봤을 때 앞서 살펴본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보다는 작은, 여기 같은 경우는 22평이 전용 5구짜리가 가장 작은 면적이었다면 시범 한양 같은 경우는 12평, 14평짜리 아주 작은 면적을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 수가 무려 700세대가 넘어갑니다. 거의 800세대에 가까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께 작은 평수나마 한 채씩 조합원 분양을 해주려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총 3,400여 세대 정도의 건축 규모가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조합원분들께서 2,419세대, 일반 분양분이 983세대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의 결과를 한번 쭉 보니까 한 100% 정도의 비례율을 보이더라. 그래서 조금은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가 오히려 더 높은 사업성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합원 구성 자체가 높은, 그러니까 넓은 평형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 분들이 구성비가 높았기 때문이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역 역세권 재건축에 대한 분석 결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짜봤던 시나리오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500m 반경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을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면서 종상향된 면적의 30%가량을 기부 체납한다는 시나리오를 짜봤었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업성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종상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나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까지 많이 떼주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업성이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조합원 분들 입장에서 이분들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수 대비해서 조금은 더 많거나 아무리 못해도 내가 기존에 24평이었다면 똑같이 24평 정도는 분담금 없이 가져가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500% 내놔라, 600% 내놔라, 이런 정도의 너무 과도한 사업성 증가를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항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형평성은 누가 책임져 줄 거냐, 분당만 특별법으로 인해서 500% 이상 도시계획 조례를 뛰어넘는 용적률을 적용하게 해주면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도 그 이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만큼 그 안에서 적용받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 없이 똑같은 평수 가는 것은 약간 무리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접근하시는 투자자께서 아셔야 될 점, 현재 아파트의 평당 지분가가 이미 8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서울 지역들도 가격적인 조정이 굉장히 컸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가격 조정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일부 외곽 지역들은 20-30% 빠진 데도 존재하겠지만 지금 가장 빠르게 동의서 얻으면서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지들은 가격 하락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가 최근 나오고 있는 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을 뚫은 호가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사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 싸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단지 내 상가 투자죠. 근데 이 단지 내 상가가 앞서 살펴본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어렵게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지분 공유하고 있는 단지도 있고요. 또 일부 단지는 지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서 지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범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당에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는 이 평당 지분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싸게 접근할 수 있을지 비교 시트를 한번 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보다 월등히 싼 수준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체크한 다음에 분당 아파트로 접근하셔야 기대되는 수익률을 더 높게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까지 오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당 역세권 재건축들 분석 이어나갈 거고요. 이제 9월 9일 처음으로 제가 주말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이런 분당에 대한 재건축 투자 전략과 또 서울에 있는 모아타운에 대한 투자 전략,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 이런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련된 데이터 분석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사전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이런 훌륭한 투자를 계획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